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면 좋은데 후광이 막 비쳐가지고 잠시 이렇게 얼굴 보느라고 가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날도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만큼 또 이 수학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살짝 드리자면 사진 되게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EB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계속 가르치다가 재작년부터 중학교 수학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느끼는 건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했구나라는 거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수학이 연결되는 것이 참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 또 중학교 때의 빈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복습에 대한 또 예습에 대한 선행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목차 순서대로 쭈루룩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조금 웃고 갈까 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그 너튜브에서 선생님을 봤어요, 이런 수강후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어쩌다 보니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제가 올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림을 못 그리는 수학 선생님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사실 이게 이제 수학을 대하는 자세랑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학 선생님인데 원을 그릴 일이 정말 많겠죠. 직선 그릴 일도 정말 많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빨강색 네모 있죠? 정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게 약간 좀 삐뚤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저런 면들을 학생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원을 그린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감자를 그리세요? 만두를 그린 건가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할 때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생각하면 정말 잘해야지, 100점을 받아야지, 1등급을 받아야지, 이번에는 기필코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정말 많이 해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느끼고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고민은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실천으로 옮기는 게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갈까 봐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100점 맞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그냥 조금 재밌게, 좀 웃으면서, 좀 위트 있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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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갈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그린 원은 여전히 못 그리고 있어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은 다르다. 수학을 대하는 이야기를 할 때 고등학교에 가면서 특히 이제 예비 고1로 들어올 때는요. 정말 수학은 뭔가 다를 거다. 특히나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지금 하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단 고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다를 거다. 뭔가 풀이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개념 공부하는 것도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남들 다들 선행하던데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 예비 고3이 될 때 더더욱 느끼는데 누구는 1학년 들어오면서 선택 과목 파트까지 공부를 다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저도 고1 때 그런 이야기에 되게 많이 현혹됐던 기억이 있어요. 2학년 수학을 다 끝냈대요, 중학교 때. 그럼 내가 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복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거부터 엄청나게 연결이 되는데 그럼 중3 거, 고1 거 언제 다 복습을 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거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복습에, 예습에, 현재 현행학습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떡할까요? 자, 고등학교는 뭔가 다를 것이야. 정말 그럴까요? 고등학교 수학은 지금까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완전히 다를까요? 고3 수학은, 수능 수학은 내신 수학에 비해서 완벽하게 다를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수학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많이 안 해요. 이게 참 웃긴 건데,
수학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의 80%는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걱정을 하거나 혹은 짜증을 내는 시간에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복습이나 예습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들 해나가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거랑 똑같아요. 누군가는 엄청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학습하고 문제 풀고 이 과정 다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서 걸리죠. 예습 부분.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선행을 해놔야 될까? 뭐 1년치를 해놔야 될까?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행 노. 저는 선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성 쌓기가 많아요. 지금 당장 수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해야 되는 양을 뭐 3과목 이상 이렇게 계속 짜자작 쌓아놓고 보면 빨리 나가게 되죠. 진도를 빨리 빼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세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택 과목에 있는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2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학 2에 나오는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 물론 중학교 때 연결이 다 되어 있었고요. 수원, 수투, 이제 저는 확통을 주로 선택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근차근 나가야지 우악하고 이거 3과목 다 전부 할 거야. 거기에 중학교 내용까지 다 할 거야. 다 들고 가야지 하다 보면은 모래성 쌓기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복습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데 예습은 또 다릅니다. 예습과 선행의 차이는요. 선행은 그러니까 한 학기 이상의 진도를 무조건 빨리 빼는 것이죠. 2학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예비 고2, 고3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에 대한 내용은 미리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인 내용 조금은 봐놔야 될 겁니다. 예습은요. 내가 지금 듣는 수업을 주도적으로 듣기 위한 내용이에요. 학교 수업을 예를 들자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리액션이 가능해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습이 조금 되어 있으면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외계어가 아닙니다. 그럼 대답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는 수업 장악이 가능해요. 대답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갈 때에는 조금 이런 리액션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래 어느 부분을 모르겠어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습은 조금 다르거든요. 정말 부담스럽다면 복습에다가 치중을 하시고 예습 파트는 한 달치 정도? 정말 조금이에요. 한 달치 정도만 앞서서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2학기 때 할 내용을 지금 겨울방학에 전부 다 끝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1학기에는 어떤 부분을 예습해요? 여름방학에 할 내용은? 그때 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굳이 끌어와서 부담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쭉? 정답은 당연히 아니죠. 그쵸? 복습하는 방법 오늘 이것만 가져가셔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건데요. 책은 항상 처음이 익숙해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집합이라는 게 옛날 옛적에는 맨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광고도 있었어요. 뭐 봄에도 집합, 여름에도 집합. 저 그 광고 보고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책을 보면 맨 앞이 제일 까매요. 그래서 1학기 내용이 2학기에 비해서 쉽다고도 느끼고요. 책의 앞쪽이 훨씬 더 쉽다고도 느낍니다. 수원, 수투를 두면 수원이 더 쉽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익숙해서 그래요. 조금 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려고 책을 또 꺼내면요. 처음을 펼치면 또 내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왜 저는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꼭 못 본 장면을 다시 볼 때 또 못 보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 부분들 보다가 잠깐 딴짓하면 그때 또 내가 못 본 장면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나한테 빈 공간이 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목차로 찾습니다. 목차를 뽑아서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 많이들 안 해보시는데요. 목차를 보면 쭉 내용이 있어요. 뭐 수학 1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수 로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수 안에서도 세세한 단원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거듭 제곱근 그랬을 때 내용이 뿅뿅 떠오른다면 그 부분은 절대로 복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듭 제곱근
그게 뭐더라? 그럼 그 파트는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목차를 보시고 조금 더 세세한, 그러니까 대단원만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소단원까지 있는 목차를 보면서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부분이 내가 빈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부분들은 복습 노트를 좀 써두도록 하세요. 한 번 모른 부분은 또 몰라요. 그래서 빈 공간들이 나옵니다. 뭐 중학교 때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중3 3년치를 전부 다 책 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학교 목차는 녹색 창에 검색해도 나와요. 그런 것들 들고 2학년, 3학년 내용에서 연결되는 것들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2차 방정식 파트 고1에 배우는 그런 내용은 중학교 때 다 나오거든요. 진짜 똑같이 나와요. 그런 파트들을 언제 중학교 교재를 찾아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습 노트는 목차 찾아서 딱 그 부분만 체크해서 써놓으시고 나중에 또 헷갈리더라도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할 일이 많은 거 맞을까요? 이거 yes or no가 아니죠. 이거 우쭈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진짜 할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등짝 스매싱이 날라올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럼 되지. 근데 진짜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자, 할 일이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제 방학은 좀 낫죠. 학교를 가기 시작한 3월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3은 모의고사가 3월부터 진행이 돼 3, 4 계속 있거든요. 3월, 4월, 5월 쉬고 6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중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들어가고 요즘 수행평가 들어가고 진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형 문제 또는 아까 말한 복습 5분 정도의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별거 아닌 시간인데요. 진짜 많이 버려지는 시간들을 좀 찾아보세요. 버려지는 시간의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의 버려지는 시간들, 뭐 화장실에 있는 시간들, 움직일 때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습 노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노트 그때그때 한 번씩 볼 수가 있고 수학의 가장 좋은 장점은 5분이어도 공부 가능해요. 문제 하나 풀 수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 오늘 안 나오시잖아요. 국어는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5분, 10분 안에 뭔가 되게 많이 하긴 그런데 수학은 괜찮아요. 3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수학한테 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 고3 친구들한테는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이미지를 좀 만들어 가세요. 공부쟁이 이미지. 그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실 이야기인데 쉬는 시간 같은 때에도 나는 공부를 해. 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야? 막 이럴 텐데 그게 일주일만 되면 쟤는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처럼 돼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같이 가고 싶어도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게 5분, 10분의 공부 시간을 마련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가세요. 나는 좀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건 그냥 꼭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적은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와 다르게, 그죠? SNS 세대잖아요. 또는 톡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 깨톡을 답장을 해요. 1초면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잠자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공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3분마다 깨워요. 어머니 깨워요. 그리고 다시 자라 그래요. 또 깨워요. 1분 뒤에. 또 자라고요. 깨워요. 3번, 4번 하면 울겠죠? 공부하냐고,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옆에 있다면. 오늘 제가 분명한 명분을 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수학 공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분명해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꺼두는 것, 그 멋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팁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셀프 칭찬이 여기저기에 들어가시는데요. 짜투리 시간을 공부하거나 쉬는 시간을 공부하거나 수학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한다. 이거 너무 멋있는 일이죠. 그 멋짐을 여러분들 좀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 멋짐을 표현할 때 학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은 큰 리액션이거든요.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강후기에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내용이 제가 쉽다고 느끼는데 저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댓글로 막 폭풍 칭찬을 해요. 네가 천재여서 그래. 이렇게.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수학이 어떻게 재밌어요? 드라마가 재밌지,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이 재밌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기고 그게 매일 진행이 돼야 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저 셀프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해 가셔야 돼요. 자, 수학에서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셀프 칭찬이랑 같이 연결을 해보자면 개념 공부할 때 공식 암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은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공식 없어요. 이따가도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과정들을 이해하고 노트를 쓰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 더는 요건 하나의 팁인데요. 예비 고3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수 노트예요. 아무도 안 쓰는데 본인이 하는 실수는 언제든 또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실수의 여왕이었어요. 진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너는 첫 줄의 문제의 첫 줄을 읽지 않아. 아마 학생들은 문제 풀면서 공감을 할 텐데 수학 문제를 보면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맨 윗줄에 뭐 정수 A, B에 대하여 그 정수라는 말이 이 문제를 풀이하는 핵심이었는데 그런 걸 안 보는 거죠. 내가 하는 실수들을 지금부터 적어 놓으시면 시험 직전에 저 노트가 여러분들한테 실수 방지하는 말을 해주는 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꼭 써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과 연결이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 학교에서는 일단 휴대폰 사용을 안 하잖아요. 하나요?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비고2, 예비고3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대체적으로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곧 내신 공부의 시간입니다.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내가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만약에 이렇게 학교 수업에 있다면 그때 더더욱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완벽하게 눈빛을 보내면서 그 시간 안에 나 전부 외워야지. 그 50분이 여러분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부쟁이 이미지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버려지는 시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주세요. 자, 수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과목에 대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일단 저 수학이죠, 그렇죠? 첫 번째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저 수학 파트는 우리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고1 수학은 직접 출제가 아닌데 저 수학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냥 도움을 주고 저렇게 고1 수학이 오히려 핵심 키가 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1 수학 내용은 모르시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이 대체적으로 수원, 수투, 그렇죠? 그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저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모든 과목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학교 교육 과정에 맞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저렇게 제가 핑크색으로 칠한 파트는 학교에서 오픈이 되어 있는 강의일 겁니다. 당연하죠. 이유는 요렇게 이 수학 파트가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수능을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아마 안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꼭 보세요. 2022 수능은 여러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전래동화 보듯이라도 꼭 한번 보도록 하세요.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 수능 분위기가 이 전년도 수능과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공통 과목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고 일반 선택 과목 안에 있는 수원, 수투 요 부분 있죠? 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요 세 개를 제가 일부러 다시 만들어 놨는데 저 세 개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는 무조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보통 이제는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수학은. 대신에 저 선택 과목으로 문이과가 결정이 되거든요. 문과 쪽이라고 하는 인문계열 쪽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응시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와 기하 같은 경우 저 두 개가 이과 계열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미적분의 선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하보다는. 일단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연계열 쪽으로 들어가면 대학에서 바로 연결이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 수업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미적분 내용을 모르면은 자연계열을 가서는 힘들다 보니까 저 미적분 선택을 더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모의고사는 이제 올해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면, 모의고사는 미적분이랑 기하랑 봤을 때 기하가 좀 더 어려운 분위기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미적분, 기하, 자연계열 선택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기하 파트가 더 어렵다고 느껴왔는데, 수능에서의 이야기가 또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미적분도 생각보다 어렵게, 또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내용이 조금은 적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다, 근데 난 자연계열로 가고 싶기는 한데 근데 난 수학이 어렵다 하시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공부량을 따지자면 확률과 통계가 가장 내용이 적어요. 그리고 미적분이 암기에 가까운 수학 내용이 조금 더 많이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수학 선택은 조금 더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문이과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내용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이제 자연계열로 선택하신 친구들, 대학을 그쪽으로 간 친구들도 미적분과 기하 파트에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로 넘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올해 수능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올해 수능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예전에 봤던 그 엄청 어려운 킬러 문항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 문항들은 사라졌어요. 대신에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선택 과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확률과 통계에는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한 3문항 정도가 다 조금씩 어려웠어요. 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은 아마 되게 쉽다고 느끼는 시험이었고, 오히려 중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험처럼 계속 문제가 조금씩 어려우니까, 여러 문제가 어려우니까 더 많이 당황을 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도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유형의 출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틀에 박힌 문제의 유형이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데 개념을 모르고 문제 연습만 계속한 친구들은 풀 수 없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올해 수능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단원별로 핵심 전략을 조금 더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차가 중요하다고. 저 목차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고1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 수학으로 되어 있는 고1 수학의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중학교 내용이랑 완벽한 연결이고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직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함수 파트로 넘어와서 수투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만 하고, 당연히 수학원도 지금 보시면 수학원과 수학투의 핵심 키워드 말은 함수일 거예요. 그렇죠? 고1 수학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을 할 때 어려워했던 원 같은 경우에 원의 방정식은 단독 출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보다는 수투 쪽에서 원 같은 경우는 좀씩 보이기 때문에 섞여 들어갈 수가 있죠. 집합과 명제는 뒤에 넘어가서 나오는 뒤에 넘어가서 확률과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집합 그대로 쓰입니다. 잘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연결성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핵심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수원 수투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3개의 대단원으로만 적혀 있는데, 왜 얘네는 양이 적고 쟤네는 많지가 아니고, 쟤네는 1년치, 얘네는 거의 한 학기가 되다 보니까 대단원도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자, 이 수학 원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내용들인데요. 함수, 그래프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삼각함수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중간 수포자를 만드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이해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지금 출제가 됐던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까지 삼각함수는 암기라고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삼각함수라는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된 흐름을 아셔야 되거든요. 갑자기 사인함수는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가 아니라 사인함수가 나오게 된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 이해하는 쪽으로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열은 단독적으로 보이지만 이 미적분에서 연결해서 쓰이죠. 미적분에서 보시면 수열의 극한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수열과 당연히 미적분에 있는 수열 연결될 거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전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미분 파트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킬러 문항에 속하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저 미분에서 나왔거든요. 적분은 오히려 좀 더 쉬워집니다. 공부를 할 때는 어렵다고 느끼지만 미분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분 파트를 제대로 알아내고 나면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미적분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2랑 거의 단원명이 똑같아요. 다만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미적분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할 때 아까 봤던 수학원의 삼각함수가 갑자기 미분도 가능하고 적분도 가능한 형태로 갑니다. 미적분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내용을 몰라도 돼요. 근데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 유도 과정은 알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적당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서 선택 과목을 잘 정해 주셔야 됩니다. 기하는 이전에 좀 더 어려웠던 벡터 파트는 빠졌어요. 교육 과정 자체가. 그래서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도 그 양 자체가 미적분보다는 조금 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률과 통계는 아예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들과는 다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중2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오거든요. 중2 때의 경우의 수와 확률 내용 거의 그대로 가면서 내용 조금씩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지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마음도 여러분들 좀 정해 두셔야 될 거고요. 이제 수학에 대한 좀 수학을 좋아하기 위한 이야기를 살짝 할게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식 암기 절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왜 이 내용이 나왔지? 왜 이렇게 흘러갔지? 왜 이 다음에 이 목차로 이 대단원이 나왔지? 이런 내용들까지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보시면 제가 일부러 가장 간단한 중학교 때 걸로 갖고 왔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한 번도 왜라는 걸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닮은 비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쉬운 걸로 갈게요.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2라고 할게요. 넓이의 비율은 1대4라고 합니다. 제곱해서. 왜요? 그냥 제곱한대. 부피는 1대8이 되겠지. 그냥 외우래. 라고 수학 공부를 하시면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한 번이라도 왜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대2로 늘어났으니 사각형 어떻게 넓이 구하죠? 정사각형? 이 가로 세로 곱하잖아요. 그죠?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가 됐으니 넓이는 4배가 되겠죠. 제곱하는 이유. 그런 것들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느냐 해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학이 암기가 되기도 하고 재밌어지기도 해요. 자,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걸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당황할 겁니다. 이거 중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다양한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냥 궁금해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잊었던 삼각형의 합동 내용이라든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도형에 대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세세하게 중간중간에 출제가 될 때 그거 언제 복습을 하지? 이런 거 궁금해하면서 한 번씩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것을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증명 과정에 대한 이해예요. 그 증명 과정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한 암기가 있다면 얘를 왜 외워야 되는지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 주시고요. 수학에서는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왜 이게 나왔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쉽게 근해 공식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근해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이고 우리는 막 학교에서 열심히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암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도 호락호락하게 외워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왜 알아야 돼? 별거 아닙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저 x값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내요. 식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내서 식정리, 즉 제곱근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저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라도 이거 공식으로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럼 저걸 내가 외우고 있는 게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네. 적어도 내가 암기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외워주지. 그냥 호락호락하게 막 암기하라고 한다고 외워주면 수학 너무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근해 공식 다음에 여러분 뭐 나오는지 기억나요? 고1 때. 근해 공식 다음에 판별식 나옵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모범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데요. 그 판별식 왜 나왔는데요? 근해 공식 보면 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보이죠? 루트 안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저 x값이 허수겠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붙게 된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이 판별식이 됐구나. 여러분들이라도 그 다음에 저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과정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지겠죠. 그렇죠? 자,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그 목차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합당하게 이걸 왜 배우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암기라고 느껴지는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학 암기 아니에요. 저렇게 한 번씩 이해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서 기억이 납니다.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 대사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외우지 않잖아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잖아요. 수학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승전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를 자꾸 봐주세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개념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예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수학이 재밌어지는 방법. 방금 보신 대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했어요. 오케이, 재밌네. 스토리가 있네. 그래, 얘가 또 이런 맛이 있구나라고 한다고 해서 수학이 막 되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방법은 저겁니다. 1단계는 쉬운 거 없어요. 뭐 1학년 내용이니까 쉬워, 중학교 내용이니까 쉬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을 자꾸 하세요. 나니까 이렇게 한다. 남들은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런 우쭐함을 자꾸 가져주세요. 그러면서 개념을 배워갈 때에도 사실 막 로그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로그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런 걸 알다니. 나 대단한데? 이런 느낌들을 조금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에는 꼭 이런 문제를 풀어내다니. 수학 문제가 주는 그 맛이 있어요. 아니, 국어는 한글이잖아요. 수학은 좀 외계어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하고 풀어냈어. 그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 있을걸요? 천재인가?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천재인가 봐. 나 어떡하지? 나 인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재밌다. 세상에 내가 지금 수학이 재밌다고 말을 한 거야? 어머, 나 너무 멋있는데? 자꾸 여러분 그런 좋아하는 맛을 느껴가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님들은 그 반응에 좀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이거 더 공부하던데 이거 아니고요. 어머, 너 이걸 했어? 야, 어떻게 너 천재인가 보다. 그냥 그 리액션 한 번만으로 아이들이 점점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게 되고요. 재밌으니까 매일 하는 거죠. 재미없는데 어떻게 매일 공부를 해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수학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학과 멀어져 온 거죠. 조금씩 친해져 가야 되고 그 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우쭈쭈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수학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요. 처음부터 되게 예쁘기는 힘든 과목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나면 세상 효자 과목이 또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잘하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멋에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도 오래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